쿠팡이 창립 13년 만에 대한민국 유통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 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신세계, 롯데 등 우리나라 대표 유통회사들보다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은 모든 면에서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통 1위 업체는 롯데도 아닌 신세계도 아닌 쿠팡이라는 것이 확실한 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 유통 강자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유통 공룡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시대를 앞서간 쿠팡의 성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엄청난 유통혁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지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배송하면 3일 안에 배송이 오게 되었고 내 방에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고를 수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물건이 필요한데 오늘 생각났을 때는 물건을 사러 나가야 했고 야채, 채소, 고기 등 신선식품도 신선한 상태로 배송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기존 유통강자 신세계, 롯데 등은 기존 혁명에서 안주했습니다. 주문하고 3일 안에 배송되면 충분한 거지, 하루 만에 받고 싶으면 직접 롯데마트에 와서 사, 직접 이마트에 와서 사 라며 고객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했으며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데 거기서 배송 시스템을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쇄신하며 하루 만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만들 자신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쿠팡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배송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단순한 공산품만이 아닌 야채, 고기, 신선식품도 하루 만에 배송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엄청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12년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2014년 하루 만에 배송되는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200억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5천억 원의 적자, 2018년에는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계속 몇천억, 몇조 원 투자를 단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신세계와 롯데는 쿠팡이 저렇게 맨날 적자만 내다가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놀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쿠팡은 첫 영업이익 분기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고 2023년에는 연간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단순한 흑자가 아닌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1등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3년간 쿠팡은 단 하나의 모토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자였습니다. 쿠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필품을 주문할 때 쿠팡에서 주문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만에 배송되는 플랫폼은 쿠팡밖에 없으니까요. 기존 유통 강자들은 10년 넘게 기존 성공의 도취에 정체되어 있었으며 쿠팡만이 남들이 뭐라 하든 고객들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일념하에 투자와 쇄신을 지속했습니다. 부랴부랴 롯데 신세계는 부실했던 사업부를 매각하고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이마트는 469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기존 유통 강자들의 실적도 앞으로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쿠팡은 단순 로켓 배송을 넘어서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위협하는 쿠팡이츠 배달 사업, 넷플릭스의 대체자로서 쿠팡 플레이를 런칭하며 컨텐츠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쿠팡의 투자와 유연한 사업 성장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지만 기존 유통 강자인 롯데, 신세계, 현대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맞닿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현재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후퇴하는지 이번 쿠팡의 성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